무섭거나 두려울 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호환마마, 호랑이만큼이나 무서운 질병 마마를 가리키는 말이죠. 마마는 큰 마마와 또 작은 마마가 있다고 합니다. 큰 마마는 천연두를 뜻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마마는 홍역이라고 합니다.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공부에 살았습니다. 자, 호환마마 중에서 작은 마마가 홍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홍역이 좀 무서워지네요. 그렇죠. 이 호환마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좀 실감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네, 그렇죠. 200년 전에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자녀가 9인데 6남 3녀 중에서 4남 2녀,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이 마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약용 본인도 어릴 때 마마를 심하게 앓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이 정약용이 마마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가 6명이나 죽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아픈 가정사 때문에 이 책을 썼는데 마가화해통이라는 의학 서적입니다. 이 마가화해통은 마마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 백성들을 호환마마에서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호환마마라는 용어처럼 홍역은 좀 잊혀진 옛날 그런 질병인 것 같은데 요즘 또 갑자기 홍역이 좀 대두되고 있죠. 예. 홍역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접종률이 95%를 넘었으면서 환자가 연간 그냥 수십 명 수준으로 아주 적은데요. 그래서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 홍역 환자가 잠시 400명 정도를 넘었을 뿐이고 최근 몇 년간 연간 2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사라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급증합니다. 지난 4월 세 번째 주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이 발생 환자가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의 홍역이 갑자기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 이 지역 국민들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동남아 지역이 이번 홍역의 진원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역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홍역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고 할까요? 미국은 이 올해 홍역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 이 최근 25년 만에 가장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3년 연속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8만 명이 홍역에 걸렸고 그 중에서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도 비상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3월까지 11만 2천 명이 홍역이 걸렸고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배나 많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동남아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 홍역 예방 접종에 대한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일부 계층에서 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또는 미신 때문에 이 백신을 몸에 해로운 도구로 해석을 하고 예방 접종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10대 뉴스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꼽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 이제 홍역하면 누구나 살짝 앓고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70명 이상이나 또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호환마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마마라고 불리는 이제 천연두는 한 번 걸리면 3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아주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홍역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홍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홍역에 걸리면 폐, 간, 창자 같은 이 장기가 전염이 되는데 열이 심하게 나고 어지럽고 온몸에 이제 붉은 발진이 나타납니다. 이 발진 때문에 붉은 홍자를 써서 이 홍역이 되는데요.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홍역은 이 공기로 전염이 되는데 환자가 기침을 하면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이 바로 홍역이 옮을 정도로 전염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홍역은 이 폐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폐렴 같은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폐렴은 우리나라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4위거든요. 이 암, 심장 질환 다음에 폐렴입니다. 네네네. 이 폐렴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폐렴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이 홍역이 두려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근데 사실 홍역은 예방접종만 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저도 홍역 주사 맞았거든요. 그럼 안심면 되나요? 몇 번 맞았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홍역은 네. 이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또 몇 번 맞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196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로 만 52살이 넘었으면은 어릴 때 홍역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자체 이 면역을 갖고 있을 건데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52살 미만이면은 네. 이제 예방주사를 몇 번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네. 이 홍역 백신은 이 생후 1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한 번, 그다음에 4살에서 6살 사이에 한 번 해서 2번을 맞아야 되는데 네. 이 2번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83년생부터 96년생은 홍역 주사를 한 번만 맞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이가 20대에서 30대면 홍역 주사를 2번 맞은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본인이 접종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접종 기록이 없다면 한 달 간격으로 예방주사를 2번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역은 어차피 치르게 되잖아요. 아, 저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역은 평생 안 걸리면 무덤에서라도 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반드시 치료해야 할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과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로 홍역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